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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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합정동 독서클럽 5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갔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네. 진짜 한숨부터 나는데 지금 이거 보이세요? 정신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는 거? 이 테이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네. 저희 5주차인데 네. 벌써 5회죠. 거의 이 녹화하기 전날에 항상 2시간, 많이 자야 3시간을 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나는 지금까지 5건 한 거 중에 최고였어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할 책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는 이 책을 아는 그 소설가 집단에 아는 친구한테 정말 좋은 책이고 제가 뭔가 이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책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이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연애라고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마 연애에 관련한 뭔가 살랑살랑하고 여행과 관련한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네. 그 기억나요? 이 책 빨리 하고 네. 싶어 하면서 네. 연애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막 이러면서. 근데 야,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철학서예요. 야. 철학서. 정말 기가 막힌 네. 책이에요. 이거 몇백 페이지야.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책. 네, 600페이지짜리 책인데 오랜만에 철학 수업 듣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책이었어요. 책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급하게 읽어서 저는 이게 연애 소설인 줄 알고 뭐 한 3시간이면 읽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시작했다가 30시간 걸렸어요. 네, 저는 진짜 여기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그나저나 우리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뭐 지난주 책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 아, 아리랑 네. 이렇게 지금 준비해놨는데 따란. 네, 어땠어요 아리랑은? 아리랑요? 네. 아리랑도 지난주에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응도 그렇고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네. 했잖아요. 분위기 그래서, 자체가 무거웠으니까요. 네, 무거운 걸 그래도 저는 시기도 그렇고 그 시기에 딱 어울리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한다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좋았다고요. 반응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네. 특히 제가 네. 많이 침착해졌다. 조증을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네. 된 진중한 김 네. 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조증을 벗어나서 괜찮았다. 네. 댓글이 막 쫙쫙쫙 달려요. 좋은 의미로?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전 조증도 괜찮은데. 네. 오늘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따로 보여주세요. 네. 그나저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 팬페이지나 팟빵을 통해서 사연을 받고 그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받는다. 제가 지난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하기 때문에 네.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다행히 네. 그거 관련된 사연은 안 왔어요. 네, 사연이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 댓글은 달렸는데 그 관련 사연은 안 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대신에 네. 제가 요즘에 합정동 독서클럽을 하면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벌써 5주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같이 책을 봤어요. 이제 제 주변의 지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순수한 팬심의 발로에 의해 같이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쁘네요. 기쁩니다. 뿌듯해. 엄청 네. 기뻐요. 네.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합정동 독서클럽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실제 사연도 쓰시는 분도 생겼죠? 저 그분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그날이님. 네, 그날이님. 나 완전히 감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그 멋진 걸님도 그렇죠. 네. 그분은 팟빵 위주로. 맞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날이님 한번 사연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맞아. 그거를 제가 창을 띄워놓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페이스북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분께서 아리랑 책, 지난주에 한 그 아리랑 우리 방송을 보고서 책을 사서 함께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짧게 네.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막 혼자 저도 그렇고, 우리 팅커벨도 그렇고, 네. 새벽에 제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막 새벽 4시에 보내고. 저희 진짜 저보다 물론 저도 굉장히 좋지만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거 그날이님이 이렇게 책 구입하셨다고 여기 올려주셨어요. 사진이랑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있냐면 네. 합정동 독서클럽이랑 패치님이 추천해주신 책 구입, 조정래 아리랑밖에 몰랐는데 이런 신선한 충격 이렇게 점점점. 네, 써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주시는 네.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그 사진이 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아리랑. 내가 볼 때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약속했죠. 네. 우리 한 권, 우리 김 기자와 팅커벨의 친필 서명을 담아서 친필 서명 너무 웃겨.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 친서죠, 친서. 친서를 담아서 네. 매주 한 분께 책을 드리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날이님입니다. 그날이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아직 팅커벨한테 사인 안 받았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그 작가가 직접 쓴 것 같아요. 제 글씨는 대한민국에 네, 없죠, 문제 없죠. 없어요. 저만 알아보자는 게. 알아볼 수가 없어. 아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뒤에다가 이따가 팅커벨의 이야기도 담을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님께 전 국민이 합정동 독서클럽 함께 보고 함께 읽는 그날까지 고맙습니다. 왠지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워요. 이 책 국민카페 온에어에 있으니까 네. 찾으러 오세요. 오세요. 그날이님 근데 가까운 데 계실까요? 아니요, 지방에 군대 계신데요. 계세요? 아. 그래서 책 받으러 오세요. 네, 그날 제가 커피도 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 진짜 좋은 정도요? 프로그램이에요. 완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 팬페이지 네. 합정동 독서클럽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 별점 주고 구독하고 다운받고 댓글 달기. 그러면 우리 책 매주 드립니다. 그럼 좋죠. 그리고 저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생각해 본 네. 건데 합정동 독서클럽을 정말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 기자님이 하고 계시던 게 있었죠. 네. 합정동 독서클럽이라는 오픈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니까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고 저희가 다음 주 거를 책을 발제를 해 놓으면 거기 이제 관련해서 얘기 올려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요새 급하게 읽어서 사실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읽긴 하는데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은 좀 공유하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지금 참여를 계속해서 확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강조하지만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네. 이거는 새 코너 저도 모르게. 새 코너라고 제가 어젯밤에 얘기도 안 하고. 네. 뭐지? 뭐냐면은 매주 김종문과 김 기자와 우리 팅커벨이 돌아가면서 네. 책 한 권씩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책도 좋고 우리가 직접 느낀 새로운 책 같은 거를 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과는 별도로 좀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책이 뭐냐? 합정동 독서클럽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메일을 받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책을 홍보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데 옵니다. 네.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맞네요. 네, 이틀 전, 네. 3일 전에 마찬가지로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책을 소개해달라는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세월호라는 제목에 딱 있더라고요.
또 제가 누굽니까? 국민TV에. 세월호의 남자. 제가 세월호의 남자 아닙니까? 자, 그렇죠. 세월호의 남자죠. 국민TV의 세월호의 남자니까 또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삼세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클릭을 했죠. 아, 근데 웬걸요. 네.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 보여주셔가지고 공유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세월호가 일단 또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그거에 관해서 잊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그 구절 생각 안 나는데 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막 써가지고 기획안을 보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마운 마음이죠. 학생들이 뭔가 그렇게 해준다는 그렇죠. 게.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책을 보통은 나온 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은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그렇죠. 펀딩을 위한. 네. 책은 다음 주에 출간 예정이에요. 그런데 책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부족하니까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책 자체가 제가 내용들을 간략적으로 봤는데 예술대학 친구들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건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진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사진들도 있고 글도 있고 이런 21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출간 예정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아래 주소 나가고 있어요. 네. 품이라는, 세월호를 기억하다 품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술로 기억하다 품이라는 곳입니다. 세월호 책자 프로젝트. 많이들 검색해서 많은 도움 주시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세월호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세월호의 남자잖아요. 네, 세월호 이제 취재 다시 많이 하셔야죠. 네. 아무튼 많은 도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획자랑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서현진 씨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름이 서현진 씨잖아요. 또 매일 보자마자 5분 만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 도대체 왜요? 아리따운 목소리를 기대를 했어요. 여자일 줄 알고. 그렇죠. 서현진, 솔직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현진. 남자들이랑. 뭘 남자들이랑요. 똑같네요. 그래서 통화를 딱 했죠. 처음에 제가 번호 잘못 건 줄 알았어요. 네. 여보세요, 서현진 씨 되시죠? 했더니, 네. 속았다. 속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월호의 남자니까 이 책 팍팍 이렇게 홍보해 드립니다. 그래도 여자분이었으면 더 열심히 해주셨겠죠. 그렇죠. 아마 모셨을지 몰라요. 직접 나오셔서 얘기하시라고. 팍팍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예술로 기억하다. 그리고 품입니다. 품. 좋죠? 네, 다음 주 책 기대할게요. 네. 저희가 이 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노선을 좀. 근데 저희가 코너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팅커벨의 이 책은, 그리고 김그자의 책 속의 속의 시사, 그리고 합정동 합정동 스토리. 스토리.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중언부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책 스토리를 제대로 훑을 새가 없이 끊겼다가 다시 스토리로 가는 게 불편하다. 근데 저희도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사를 저희가 마지막에 할까 봐요. 그리고 이 책은과 그 합정동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방송이에요. 보세요. 지금 독자들의, 청취자들의,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이 성원 속에 이런 지적과 충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반영하잖아요. 지적과 충고만 있더라고요. 왜요? 나 책 속의 시사 괜찮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저도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너무 자화자찬 안 돼요. 네. 우리 이런 힘이라도 있어야죠. 그건 그래. 제가 맨날 칭찬하잖아요. 잘했나? 못 듣고 있어요. 믿을게요.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리스본행 야간 열차. 네, 그렇죠. 책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근데 죄송해요. 제가 책을 정말 만만하게 봤어요. 연애 소설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정말 철학서예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가니까 마인드랑 너무너무 가벼운 거고요. 인간 실존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고뇌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렇죠. 철학서. 이 책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래 두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오래 두고 읽으면서 굉장히 곱씹으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벼울 줄 알고 접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놀라고 네. 그리고 알고 접근한 사람들은 네. 더 좋고. 네, 알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책이 가벼운 책은 아니라서 네. 정말 각오하고 보셔야 돼요. 머리맡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입니다. 저는 진짜 강추해요. 저는 오늘 너무 급하게 봐서 이거 소개하는 사람이 급하게 봤다는 얘기해도 되나?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되시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구매하세요. 그러니까 빌리지 마시고. 네. 빌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스토리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요, 보시면 리스본행 야간 열차고요. 네. 네, 그리고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여기 보시면 스위스 베른 출생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노작가고요. 44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많이 되셨죠. 네, 이제 거의 거의 44년이면은 이제 70을 넘어서 73세 정도 되셨네요. 그렇겠다. 그렇죠. 이 노작가의 그 연륜이 여기 진짜 제대로 묻어나요. 그렇죠. 인생 얘기를 여기 담으셨으니까. 네. 스토리를 살짝 짚어드릴게요. 스위스 베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레고리우스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캐릭터를 살짝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좀 가볍게 얘기하면 꼬장꼬장한 철학 선생님 같은 느낌의 분이에요. 항상 그 엄격한 자기 잣대가 있고, 어떤 일이든 저희가 좀 전에 뭐 얘기하면서 나왔던 건데, 칸트가 왜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벗어나지 않는 생활만 했다고 하잖아요. 네. 칸트가 걸어다니면은 네. 그 시간 자체를 볼 필요가 네.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캐릭터의 그런 그렇죠. 캐릭터예요, 이분이. 예. 이분이 그 집하고 학교만 오가는 정말 철학자 같은 느낌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중년의 이혼남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 어느 날에 출근길에 자기 그 출근길에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어떤 여자를 구해요. 근데 이 여자가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구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여자를 구하고 나서 이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엄격한 잣대들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연으로. 그래서 이 여자를 구하고 나서 우연찮게 들른 서점에서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포르투갈어로 지어진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그렇잖아요. 운명 같죠? 포르투갈 여성을 네. 구했는데 네. 서점에 갔는데 포르투갈 관련. 네. 그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의 문장을 보고 어떤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삶에서 벗어나는 짓을 시작해요. 그렇죠. 포르투갈로 여행을 가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바로 리스본행 네, 야간 열차를 타고. 네,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포르투갈로 가서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쓴 아마데우 프라드라는 사람을 네. 찾는 여정인 거죠. 근데 이 여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영화 같은 장치를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스토리가 정말 단순해요. 스토리는 자기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어떻게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환갑을 바라보는 선생님이 책 한 권을 발견을 해서 그 책을 통해서 그게 포르투갈 이야기고 네. 리스본으로 향하고 네. 그 작가의 삶의 궤적을 네,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 대입시켜서 그렇죠. 바라봐요. 근데 단순히 네. 그 책 자체가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지만 네.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혁명에 관련된 자서전적인 성격이 상당히 네. 강하고.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팅커벨이 이야기해준 대로 그 자서전의 성격이니까 거기에 그레고리우스 본인, 그 그리스 선생님이, 네. 그리스어 선생님이 자기를 투영하는 거. 그렇죠. 투영하고 대입한다는. 네, 그렇죠. 그 찾아간 작가 그 언어의 연금술사를 쓴 프라두 얘기를 제가 살짝 하자면요. 프라두라는 사람은 허리가 굽은 판사 아버지를 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픈 판사 아버지를 둔 남자였어요. 근데 뭐 놀랍도록 총명했고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도 엄청난 재능을 보였죠.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랑 정말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그런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네. 성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랐잖아요. 행동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뭔가 프라두라는 작가는 굉장히 강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네.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그레고리우스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좀 소심하게 나오고 네. 그렇지만
항상 언어의 기질이,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들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내면까지 들어가면 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프라두라는 작가 얘기를 다시 좀 할게요. 이 프라두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그 자서전 같은 책 내용, 언어의 연금술사 안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프라두라는 사람이 의사가 돼요. 근데 자기는 의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됐거든요.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 허리가 좋지 않은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뭔가 내 아들이 의사가 되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자기를 의사로 키웠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네. 결국에는 그거에 의해서 뭔가 자의식도 스스로 나중에는 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의사가 되는 거지만 네. 자에 의해서 그 의사로서의 본연의 모습도 또 발현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는 결정적으로 이 리스본이라는 게 당시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36년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1970년대 이야기를 2000년대 시각에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우리 팅커빌이랑 이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거 혹시 판타지예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교차해서 막 오가요. 그런 모습들이 책 자체가 처음에는 이거 판타지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전반적인 책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가고 포르투갈로 가죠. 네. 원래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거기서 한 작가의 삶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진짜 발현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거 너무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책 내용이 전체가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네. 한번 짚어봅시다. 네. 첫 장면. 그리고 우리 짚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책보다 아마 영화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리스본행 양의 예, 열차. 이 지금 띠지라 그러죠. 이 책에 보면은 표지는 이렇게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띠지가 이렇게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고 책을 그러면 좀 더 편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영화를 보고 책을 보려고 했어요. 동시에 이제 봤는데 첫 장면부터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많이 달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위 얘기하는 이 기자들의 은어로 왁구. 왔고요. 왁구가 되게 비슷한데 그 디테일한 요소들 있잖아요. 장면 정면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못 봐가지고. 네, 그런 점이. 근데 우리 팅커벨도 제레미 아이언스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네. 이 정말 섬세한 연기.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맞다. 네. 그럼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책하고 영화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책이 좋아요. 왜? 전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책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영화가 나쁘다고 말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는 영화로서의 요소들을 되게 굉장히 잘 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책에서 글로서 표현을 못하는 그림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렸어요. 그런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책 보면서 느낀 게 영화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게 사유가 진짜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전 이거 출판사분들한테 좀 궁금한데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번역한 그 문장들이 좀 불편한 것들이 불편하죠.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 중간중간에 리스본행 야간열차 중간중간에 그 그레고리우스가 그 그리스어 선생님이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작가, 이제 아마데오 프라두죠. 프라두, 네. 이제 프라두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면서 그 책을 계속해서 번역해 나가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스어 선생님이지만 어쨌든 포르투갈어를 모르니까 번역이 어설프잖아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그 번역들이 네, 같이 은밀해지고.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 편지글을 보는데 편지글이나 번역을 볼 때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거지같이 하냐 이랬는데 네. 점점 네. 진짜 뒤로 철학책을 그런 점도 반영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가?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 말고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물론 이게 내용이 너무 깊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근데 보다 보면 약간 이게 이런 얘기였을까?
싶으니까 원서를 봤으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영어를 그걸 원서를 읽을 만한 그런 건 절대 안 되니까 그거를 봤어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언어에 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언어가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우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스킵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깊지가 않은 잘못된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영화로서의 요소를 제가 잘 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주인공 그레고리오스가 그리스어 선생님이 포르투갈어를 알아가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어도 할 줄 알고 프랑스 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네. 그 주인공이 포르투갈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포르투갈어의 매력을 느껴서 리스본까지 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영화의 결정적 에러가 뭐냐? 포르투갈어가 안 나오고 포르투갈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영어로만 얘기해요.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영화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잘못했어요. 이 책 자체는 언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 얘기도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언어가 중심인 책이니까 언어를 정말 유려하게 풀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아무리 대중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 영어로 네. 이 영화를 풀어냈다는 게 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디테일함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언어의 아름다움에서 계속 주창하는 그렇죠. 책인데 그런데 그게 안 나오면 한 가지 제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네. 이 그레고리우스 물론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를 워낙 잘해요. 근데 첫 장면에서 제레미 아이언스의 어떻게 그레고리우스의 그 삶의 외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장면에서 저는 이 첫 장면은 영화가 더 뛰어나다고 봐요. 혼자서 체스를 두는 장면이며 그리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차를 열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차를 이제 타 마시는데 차가 없어요. 티백차가 없어. 물은 끓고 있고 컵에다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열어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서 티백차를 꺼내가지고 다시 차를 타 마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이게 쓸쓸함과 19년을 혼자 산 네. 제레미 아이언스 그레고리우스가 그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 느끼지 못한 그 디테일. 그런 강점이 있네. 네,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럼 영화랑 책을 다르게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한편으로는 비교하는 재미, 네. 한편으로는 같은 걸 찾아가는 재미가 저는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포르투갈 여자를 통해서 자살하는 여자를 구함으로써 포르투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굉장히 판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자살하면서 여자가 갑자기 그레고리우스 이마에 전화번호를 남기죠. 내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죠. 네, 그냥 왜 그런 장면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책 그렇죠. 내내. 그러니까 책도 되게 생뚱맞은 게 번호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팅커벨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했어요. 비 오는 날. 근데 갑자기 내 이마에다가 번호를. 근데 정신병자죠. 근데 그레고리우스는 네. 이 번호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요. 원래 자기 그런 성격에 의하면 그 꼬장꼬장한 철학자, 노철학자의 그러니까 언어학자 원래 캐릭터에 의하면 지우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그냥 지나갔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책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건 저는 그냥 그거 같아요. 그냥 진짜 장치.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그 뒤에 살짝 나중에 언급이 돼요. 그 번호에 관련돼 가지고 살짝 언급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리스본 여행을 할 때 그 번호를 돌아가서 번호를 걸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정말 언급만 있죠. 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며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와 관련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여자는 매개체였어요. 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 그냥 매개체. 근데 영화에서는 그 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그 여자를 그레고리우스의 첫 장면에서도 이것도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레고리우스의 일탈이 그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교실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여자를 첫 장면에서 수업하는 곳으로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업하는 곳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 그레고리우스가 포르투갈과 관련된 결국에는 리스본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그 책을 통해서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리스본을 조사를 하다가 리스본까지 자기가 예약해가지고 직접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코트 속에 이 아마데우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리스본행 야간열차 티켓이 있어요. 이거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책 내용을 다 풀어서 영화로 하기에는 너무 깊고 그리고 물론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영화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 뭐 이 정도 되는 그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소설에서 분량이 엄청나요. 근데 그 분량을 아주 축약해서 한 5분 내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자는 지금 그 자살하려고 했던 여자는 네. 나중에 이 책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와. 저 되게 기대했어요.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네. 리스본에 나와요. 이것 봐. 이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남자랑 여자랑 둘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장면, 이거 저희는 무슨 장면인지 알지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여행. 이렇게 써놓으면 연애 소설인 줄 그러니까요. 알죠. 저 그래서 네. 지난주에 팅커벨이 저한테 뭐 준비하라 그랬어요. 코트 입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 가을 남자 스타일로. 가을 남자로. 네. 저 뒤에 보이세요? 프로코트? 프로코트 준비한 거? 아니 이런 인생 철학서인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네. 저는 물론 책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네. 열과성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프로코트를 준비했어요. 저도 아침에 코트 꺼내 입었다가 아침까지도 책을 다 못 봤었어요. 설마 뒤에 가면 로맨스가 한 장면은 나오겠지. 이거 스폰데요. 안 나옵니다. 영화는 로맨스로 끝나요. 영화 많이 달라요. 네. 네. 아 근데 기본적인 왁구는 네. 비슷해요. 자꾸 저렴한 단어 좀 쓰지 마세요. 지난주에 뭐예요? 빡침과 올해는 이번에 왁구. 이 기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좀 보여드려야죠. 기자들 안 되겠네요. 네, 계속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눈에 띄는 그 장면들. 저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은 계속 그 장면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 페이지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유하는 것들, 진짜 깊어요. 자기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프라두라는 작가가 쓴 내용들에 우연이 어떤 것인가,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우리는 삶을 고민해야 하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네. 죽음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게 얘기하는데, 죽음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실패에 관해서 되게 신기한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책으로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일일이 설명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거는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실패를 왜 해? 실패했으니까 이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도로 얘기하자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 그런 면이 근데 있어요. 그걸 정말 깊게 얘기해요. 저는 단순해서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문구 있잖아요. 이런 묘비명. 어떤 묘비명이요? 독재가 프라두의 묘비명. 네.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독재가 현실이야. 당시에 포르투갈 36년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가 현실이라면은 젊은 청춘으로서 그리고 뭔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반성의 회개의 의미로 혁명은 의무라고 주창을 해요. 묘비명도 이렇게 봤는데 묘비명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시사 속에서 김 기자의 책 속의 시사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봐요. 주인공 그레고리우스와 현재의 그레고리우스와 그다음에 프라두죠. 아마데우 프라두의 성격에 대해서 물론 내면을 서로 합치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 앞서서 그레고리우스가 그런 소심한 성격 아니면 생활에서 벗어나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티백이나 아니면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레고리우스가 자기의 성격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드러나는 게 책에서 117과 118페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레고리우스가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보조안경까지 챙겨가서 가요. 굉장히 근시가 심한 사람이라 잘 안 보이는데 무겁고 굉장히 큰 테를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길을 걷다가 안경이 부서져요. 그래서 새로운 안경을 맞추러 가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도 로맨스 있다. 무슨 약간의 로맨스. 그런가?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안경을 맞추는 안과 의사가 여자분이에요. 그게 무슨 로맨스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근데 네. 책에서는 네. 영화에서는 그 여자와 썸을 타요. 네, 그래서 저 엄청 기대했어요. 저 책에서는 너무 건조해서 기대할 게 전혀 없어요. 네. 너무 건조한데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의사, 자기가 굉장히 평생 동안 무거운 안경만 쓰다가 그 여자분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가벼운 안경으로 추천을 해서 결국에는 가벼운 안경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여자 의사가 그레고리우스에게 말하죠. 이틀 뒤에 나 안경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와달라. 그래서 안경을 바꿔요. 그레고리우스가 어떻게 해요? 가요. 실제로 가벼운 안경을 써서.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그레고리우스가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데 뭐 잠깐 가죠. 그렇죠. 그냥 보통 같으면은 제가 볼 때 프라도였으면 들어가요. 근데 그레고리우스는 안 가요. 막 망설이다가 주변을 배회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몰골이 좀 초라하니까 옷가게에 가죠. 안경에 맞는 그렇죠. 유행하는 안경에 맞는 옷을 사러 옷가게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옷을 막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옆에서 추천해주는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깔끔한 옷 정장을 맞춰서 그나마도 모든 걸 다 거부하고 그나마 가장 무난하고 무난한 평범한 옷. 옷으로 네. 네. 그거를 맞춰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이혼했던 전 부인에 대해서 전 부인이 했던 말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만 사랑하지 말고 패션에도 신경 쓰고 막 했던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빡쳐요. 혼자 분노해가지고 그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던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 의사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 여자 의사 앞에 앉았잖아요. 머릿속으로 혼자 독백을 해요. 옷 입고 올 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레고리우스가.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심하거나 뭐 물론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그 안경 바꾼 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안경을 그 걸어가는 내내, 그러니까 새 안경을 샀잖아요. 원래는 무겁고 두꺼운 안경이었다가 가볍고 유행하는 네. 테를 샀죠. 근데 계속 번갈아서 껴요. 안경 그 새 거 꼈다가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네. 다시 오래된 안경 꼈다가 근데 이 사람이 새 안경을 끼고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전에 봤던 세상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명하고 입체적인 것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꼈던 안경을 끼려고 또 해요. 저는 이걸 그냥 고뇌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해오는 그렇죠. 삶의 궤적을 환갑을 앞두고 있는 네. 그레고리우스가 갑자기 안경 자체를 바꾼다?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리스본에 왔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순간순간에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과정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 별거 아닐지 모르는데 그레고리우스한테는 엄청난 선택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프라두를 우리가 잠깐 살피면은 네. 이제 아마데오 프라두 같은 경우는 이미 천대적인 기질을 발휘를 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신부님이죠. 신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천주교 학교를 다니는데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이 아마데오 프라두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정말 명징하게 기억하고 이런 학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학생 중에 없다.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 문구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93페이지입니다. 네. 어떤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마데우가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엔 더 이상 글씨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데우는 책의 의미만 삼키는 게 아니라 잉크까지 먹는다니까요. 대단. 이게 고등학생한테 예. 선생님이 17살짜리. 예, 17살짜리 고등학생을 기억하는 30년 뒤에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졸업사였나요? 네, 졸업사. 졸업- 졸업사가 진짜 영문인데. 압권이죠. 네. 그거를 라틴어로 써요. 띄워주세요. 라틴어로 쓰는데 네. 그 라틴어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그레고리우스에게 네, 줘요. 보여주죠. 네, 보여줘요. 자기 제자가 쓴 그 까마득한 애기가 네. 쓴 그 졸업 연설문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근데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인물이 포르투갈 독재 시대로 나갔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자기의 막 이런 재능을 막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 친구가 근데 의사로서의 본분으로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레지스탕스가 되는 근데 그 레지스탕스가 되는 과정도 기가 막히죠. 그 과정도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자기가 꼭 그 레지스탕스가 되어야겠다는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고뇌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어떤 사람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선망받는 의사였잖아요.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추앙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포르투갈의 그 뭐지? 인간 백정. 인간 백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나쁜. 그렇죠. 우리로 네. 치면은 그 일제 시대의 친일 경찰 같은 네, 그런 그런 사람. 느낌의 독재자, 네, 그런 독재자의 사람을 하수인. 예. 의사의 신분이잖아요.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이고 싶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미 많이 다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본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려요. 그렇죠. 살리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대단한 의사라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네. 이런 의사는 다시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자기의 그 위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 백정 네. 맹지스라는 인물이에요. 인간 백정 맹지스를 네가 살렸어?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등을 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치료를 하자마자 맹지스를 그러니까 심장에다 주사를 꽂혀가지고 아드레날린을 주죠. 그래서 살리고 나서 의사복을 입고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자기가 치료했던 어떤 남자의 부인이 우리 프라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애써 아껴줬던 환자가 자기를 그렇게 존경했던 환자가 맹지스를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프라두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Betray. 아, 맞아, 배신자. 맞아. 계속 그렇게 배신자 외치죠. 네. 외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서의 본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 순간적인 그 우연적인 상황에서 고민을 했죠.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의사로서의 본분으로서 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 뒤로는 아파요. 아프고 나서 네. 어떻게 해요? 레지스탕스가 돼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정말 그때 그 사람을 살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부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을 때도 자기가 의사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살리지만 의사의 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살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레지스탕스가 됐을 때도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추앙받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평가를 받고 나서 레지스탕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외부의 시선인 거죠. 자기의 네. 시선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프라두 역시 아마데오 프라두 역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 특히 아버지의 의사가 된 과정도 그렇고 레지스탕스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체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게 그걸 계속 고민하고 계속 자기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유해요. 그래서 이 책이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이걸 아마 한 달 정도 봤으면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 레지스탕스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에피소드가 굉장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책의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중반까지 이야기죠. 네. 뒤에 가면 더 많은 얘기가 그래, 나와요.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약간의 로맨스도 나와요. 저는 로맨스 아닌 것 살짝 같아요. 로맨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제 입장에서 로맨스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근데 이 로맨스,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화에서는 이 로맨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각이 돼요. 지금 이 남자분이 이게 바로 프라두예요. 아마데오 프라두인데 프라두의 그 로맨스. 프라두의 로맨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프라두의 로맨스에서도 근데 이것도 스폰데요. 프라두가 사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라두가 관계했던 여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 얘기. 그리고 맨 앞에 왜 그레고리오스가 그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고 나서 포르투갈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언어의 연금술사에서 맨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글귀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여행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가늠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외부의 시선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렇죠. 내 안에서 나온 걸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고귀한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 팅커벨이 읽은 부분은 이 책의 5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요? 네. 아, 이건 물론 아니에요. 앞에서도 맨 앞부분에서 앞에서도 나오는데 한 두세 번 네. 정도 언급이 돼요. 네. 근데 뒤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네. 핵심만 보고 싶으시면 이거 보세요. 네. 아무튼 제가 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과 영화의 저는 비교 부분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팅커벨은 없어요? 이런 경험? 책 찾아간 네, 일이요? 작가를 찾아가는? 저는 작가 찾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화 따라서 가본 영화 적 따라서? 같은 거 있지. 네. 또 자기 자랑하려고. 기승전 자기자랑. 자기자랑은 아니고 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김승옥 빠예요. 네. 소위 이야기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승옥이 너무 좋아서 제 기자 공부할 때 김승옥 막 필사하고 그랬잖아요. 김은 선생님 필사한 것처럼. 정말 무진기행 진짜 책 한 권을 필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기자 되고 나서 그 고마움에 제 첫 번째 여행지로 혼자 떠나는 여행지로 전 순천에 갔어요. 아. 거기에 순천에 네. 김승옥 문학관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밟아온 그런 궤적들, 무진기행에서의 배경이 된 그 갈대 숲들 혼자 걸으면서 또 고독을 씹어보려고 네. 노력을 했으나 더워서. 그럼 자기를 찾았어요, 자아를. 이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자기를 찾아가잖아요, 자아를. 노력은 했는데 네. 뭐 버스에서 여성분 만난 줄 알고 정말 열차만 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는요, 야간열차에 타서 뭐 여자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래 타는데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책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 들어가야죠. 따란. 우리가 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 소개 시사에 대한 욕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줄였어요. 많이 네, 줄이셨어요. 많이 줄였어요. 진짜 욕심이 가한데 네. 네, 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해서 줄였어요. 오늘 책 소개 시사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살짝 어려운 게 네. 이 책의 주된 배경이 되는 포르투갈의 주된 배경이 되는 그 시대상이 1960년대와 70년대 이야기잖아요. 특히 1970년대 초반에 그 포르투갈에서 뭔가 민중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그 일어나기 직전의 과정들이에요. 네. 아마데우의 그 레지스탕스의 이야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포르투갈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부분 아세요? 모르죠. 많은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책 읽으면서 알았어요. 네. 제가 이 책 설명하면서도 그 독재 정권이라던가 포르투갈 배경 관련해서는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정말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독자분들이 네. 포르투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자분들은 보통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축구, 그다음에 루이스 피구 아, 이런 다 축구 그런 관련된 것만 이야기들이 많이 알아요. 뭐 에우제비오라고 옛날에 네, 알아요. 60년대를 했던 알아요. 흑표범, 네. 축구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스페인처럼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구 유럽처럼 제일 이베리아 반도 좌측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거기 중에서도 낙후돼 좀 있어요.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낙후성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포르투갈 독재자인 살라자르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여기 책에서도 나오죠. 나오죠. 살라자르. 많이 언급이 돼요. 네. 살라자르가 36년간 독재를 유지를 해요. 기가 막히죠. 엄청 36년. 30대부터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단하네. 죽을 때인 70대까지 계속 정권을 잡아요. 대단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독재자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화 정책을 상당히 잘 썼어요. 제가 이제 독재자가 유화 정책을 쓴다는 것도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머리가 네. 좋다는 거예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게 1889년생이고 1970년대 죽을 때까지 최고 권력자로서 살았는데 권력자로만 살다 죽었어요. 근데 경제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대학 때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 코임브라 대학이라고 우리로 치면 가장 높은 대학이에요. 네. 이 프라두가 다닌 대학도 네, 코임브라 대학이에요. 같은 대학인데 여기서
법학을 전공하고 나서 20대 중반에 경제학 교수가 돼요. 천재였나 보네요. 똑똑했죠. 네. 엄청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포르투갈도 군부 독재가 해요. 근데 이 군부 독재의 재무장관으로서 30대 중반에 등용이 됩니다. 당시에 근데 1920년대다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경계가 다 침체된 상황인데 이 살라자르가 어떻게 했냐. 재무장관에 취임되고 나서 포르투갈만 경기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는 좋았다는 다 상대적인데 거예요? 다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봤을 공황인 때. 상태에서 포르투갈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 때문이에요? 살라자르 살라자르 때문인 덕이 거예요. 없겠네요. 그 살라자르가 그리고 나서 군부 정권은 무능력하니까 계속해서 힘을 잃어요. 네. 근데 살라자르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요. 결국에는 군부 정권이 실각하고 살라자르는 재무장관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총리가 총리?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권을 잡아요. 총리가 실제로 돼요. 금방 돼요. 30대 중반에. 30대 중반. 네,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933년에 총리 취임 후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파업과 공장 폐쇄 등 노동조합 활동 금지. 말도 안 돼.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회 활동은 국가가 관리한다.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연합당에서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붙이는데 전 국민의 58만 표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5천 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재밌는 점은 기권이 무려 43만 표예요. 말이 돼요? 기권이 43만 그러니까 표라는 게? 이 부분도 의아한 좀 부분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권표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가 반대를 하는 거죠. 과반은 살짝 넘는 건데 이 과반 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독재 시대의 통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 근데 기권 이거 좀 의심스러운 저도 게 의심스러워요. 여기서 뭔가 부정 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권이 43만 표가 어떻게 나와요? 1930년대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S 정책이라고 하죠. 네. 스포츠, 섹스, 스크린. 네. 전두환 때 한 정책이잖아요. 다 여기서 배웠구나. 거기에 모태가 뭐냐? 3F? 3F 정책이라고. 우리 포르투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축구, 파도. 풋볼, 그다음에 파도, 음악이라고 그 전통 민속 네, 음악 알아요. 그 파도, 그다음에 종교를 강조를 해요. 성모인 파티마, 성녀 파티마라는 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정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얻으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울분과 이런 것들은 축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축구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구만 강조해. 시선을 딴 데로 다 그렇죠. 돌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파도를 통해서 음악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살라자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을 교육을 안 시켜요. 전 국민의 40%가 뭐예요? 문맹이에요? 문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축구만 하고 힘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는 그렇죠. 근데 독재자의 삶도 결국에 끝은 참 웃겨요. 어떻게 됐어?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먹이라 그러죠. 네. 그 위에서 그냥 쉬다가 떨어졌어요. 뇌진탕에 걸렸어요. 우습네요. 우습죠? 70대가 돼서. 우스워요. 36년을 한 사람이 그 해먹에서 떨어져서 해먹에서 떨어져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네. 6개월 동안 반신불구가 돼요. 근데 되게 행복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적처럼 살아나요. 아. 근데 독재 정권은 어쨌든 독재자가 사라지면은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최측근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6개월 만에 깨어났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반신불구예요. 실제적으로 역량은 없고 내 활동은 가능하고. 내 활동을 하긴 하는데 되게 미약해요. 아.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판 뭐가 벌어지냐? 트루먼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나긴 했으니까 그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총리 만들어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총리가 안 바뀌었다. 당신은 계속 총리다 하면서 결제 서류를 매일 갖다 주고 그 사람의 총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은 신문을 갖다 주고 병상에서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살라자르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총리로 알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뇌활동, 정상적인 뇌활동을 아예 못했던 거네요. 정상적인 뇌활동은 안 됐던 그냥 거죠. 자기가 총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 빠져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인데 신기하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네. 실제로 우리 주인공도 뇌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더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결국엔 독재 정권은 포르투갈도 독재 정권은 좌파 군부에 의해서 무너져요. 카네이션 혁명으로 불러지는 1900 몇 년이죠? 4.25 혁명인데 1974년 4월 25일 날 일어난 총을 들고 좌파 군인들이 정권을 탈환을 해요. 근데 당시에 평화적으로 탈환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나와서 카네이션을 꽂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이날 주인공이 죽죠. 맞아요. 아마데우가. 네. 참 슬퍼요. 아이러니고. 그래서 역사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게 군부 쿠데타가 어쨌든 좌파 군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쿠데타 정권이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정권 이양을 안 하고 우리 박통처럼. 네. 근데 정권 이양을 해요. 박통 조심하세요. 두 사람이니까요. 전 박통께서. 네. 박정희 대통령 정권 같은 이양을 경우는 해요? 정권 이양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권 이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포르투갈이 뭐 잘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네. 기질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의 문제들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네 지금의 포르투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있었던 3F 정책, 네. 그다음에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화 정책, 그다음에 이런 뭐 비밀 경찰들 다 똑같아. 따라 있어. 전부 다 따라 있어요. 진짜 똑같네요. 오미나 전부 다, 정책이랑.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책을 제대로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있지만 오미나 정책이 제일 무서운 게 정말 글을 못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알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그 선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에 속지 않아요. 그렇죠. 프로파간다에 속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언어를 네. 알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나를 꿰고 있는지 아니까. 근데 못 배우면 글을 모르면 그걸 사유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글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관련해서 다른 것들이 나오고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데 글을 못 배우게 하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이 시대적인 배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미나 정책 속에서 나를 잊어가는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개가 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찾아가. 시대가 물론 다르다고 하지만 이 리스본행으로 가는 그레고리우스의 모습,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물비명에 이렇게 썼잖아요.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저는 이게 이 책이 갖고 있는 나를 찾아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담고 그렇네요. 있다고 봐요. 어쨌든 김 기자의 책 속의 시사는 뭐 네. 클로징 멘트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너무 빨리 해버렸나? 이 정도 수준까지 저는 다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카페에서 공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우리 이제 카페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네. 우리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분주함 속에서 진행을 했어요. 네. 카페를 막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고집을 하는 이유 뭐예요? 많은 분들 더 오시라고. 공개 방송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을 거라 믿고요. 너무 아쉽다.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 주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 책이요? 네. 준비했잖아요. 맞아. 다음 주 책 아주 긴박하고 급박하게 저희 그 하루키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좀 무서워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알려진 책, 많이 본 책들은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크고 그래 한번 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이런 팔짱 마음이 끼고 있어요. 보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 네. 여러분 이 책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살 때 제가 산 책 6,200원입니다. 20살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죠. 그럼요. 저는 사실 조금 지나서 하루키가 좀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막 그래서 저는 다시 13년 만에 14년 만에 만난 하루키 네.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 상실의 시대에서 내가 느꼈던 와타나베와 특히 돌격대 돌격대 기대가 궁금해요. 커요. 돌격대. 돌격대요. 다음 주 상실의 시대 네. 원제로 노르웨이의 노르웨이의 숲 숲.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없어요. 이거 많이 봐주세요. 저희가 소개 잘 못했지만 꼭 많이 보세요. 이거 꼭
구매하셔서 재밌는 오세요. 점은 들녘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